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한국의 산에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.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, 바로 이 미지의 에너지가 곧 깨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는 아주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영적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. 대한민국 산천의 기운을 쓴 적이 없다. 이게 그냥 뭐 시적인 표현 같은 게 아니에요. 말 그대로 한국 땅이 가진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이 마치 봉인된 것처럼 보존되어 왔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인 거죠. 아니, 그럼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. 만약에 이렇게나 강력한 에너지가 진짜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? 그리고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힘을 아껴두고 있었던 걸까요?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그래서 이 거대한 예언의 그림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6단계를 밟아볼 거예요. 먼저 그 잠자는 힘의 정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두 종류의 에너지는 어떻게 다른지, 또 인간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, 그리고 2025년에 어떤 전환이 일어났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각자의 말 한마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. 바로 한국의 잠자는 힘이죠. 이 철학의 핵심은요, 한국 땅에 있는 에너지가 그냥 뭐 좋은 기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존되어 온 힘이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가 어떻고 영적인 힘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? 여기서 이 철학은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. 인류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 모든 힘은 땅 자체가 가진 진짜 근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둘을 구분하는 것, 이게 모든 걸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인류가 지금까지 써왔던 힘이랑 한국 땅에 고이 잠들어 있다는 그 힘.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과거의 힘, 원력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뭐냐면요, 신이나 조상님들의 어떤 의지력에 기대는 힘이에요. 그러니까 뭐 도술이나 마법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. 개인이 성장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외부 존재로부터 빌렸었던 일종의 훈련용 에너지였다고 볼 수 있죠. 자,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의 원력은 개인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썼던 약간 마법 같은 힘이잖아요. 근데 오른쪽의 힘은 이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바르게 살기 위해 쓰는 훨씬 더 근본적인 자연의 에너지라는 거죠. 개인주의적이고 초자연적인 과거에서 공동체적이고 자연적인 미래로 넘어가는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새롭고 강력한 땅의 에너지는 도대체 누가 쓸 수 있는 걸까요?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를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. 과거의 인류는 인간이었어요. 말 그대로 배움과 성장의 목적인 아직은 좀 미완성인 존재였던 거죠. 이 인간들이 바로 원력을 썼던 거고요. 그런데 앞으로의 인류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. 이 사람은 성장을 마치고 이제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들이 바로 땅의 진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 완성된 존재, 그러니까 홍익인간은요, 자기 성장을 한 70% 정도 마친 사람들이라고 해요. 이제 개인적인 공부는 끝났고 인류 전체에 도움을 주는 게 이들의 사명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만약 이 힘을 이기적으로 쓰잖아요? 그럼 그게 바로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와, 성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책임이 시작되는 거네요. 근데 인류에 기여한다, 바르게 산다, 이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.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, 구체적으로 바르게 사는 법이 뭘까요? 놀랍게도요, 그 답이 무슨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바른 삶의 기본은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소통에 달려있다고 합니다. 와,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우리 일상으로 확 들어오는 순간이죠.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. 첫째, 잘 들어주는 거. 그냥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듣는 거죠. 둘째, 내 생각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말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내 말로 상대방에게 용기나 희망 같은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. 결국 이 대화라는 게 에너지 교환이라는 관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. 하나의 창조물이고 생산품이라는 거죠.
그리고 오직 성장을 마친 사람만이 진짜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합니다. 보시면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. 영적인 힘, 즉 원력을 쓰면서 배우던 과거 시대가 있었고요. 앞으로 땅에 진짜 에너지를 쓸 미래 시대가 올 거고요. 그럼 지금은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현재라는 겁니다. 이 시기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전 세계적인 대청소 기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만 이게 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화 과정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 바로 2025년을 지목했습니다.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25년 음력 10월부터 이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예측합니다. 이렇게까지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이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정말 어떤 예언처럼 들리면서 긴장감이 확 생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왜 이게 중요할까요? 마지막은 이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각자의 책임, 그리고 내 말 한마디의 힘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완성된 존재,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평화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들의 말 한마디에 창조와 파괴의 힘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죠. 결국 이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철학은 우리한테 아주 단순하고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.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말이 세상을 만드는 진짜 힘이라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?